자, 작품 2입니다. 라이덕의 산속에서라는 작품인데요. 자, 여기 자유시이면서 서정시 작품이 하나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작품 선정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바람직한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한 성찰, 반성의 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이걸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자, 감상 열기 부분에 보시면요. 자, 화자는 여기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던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 반성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요.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랬으니까. 자,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어떤 산속을 지금 이 사람이 뭐 등산을 했건 아니면 산을 지금 헤매던 사람, 그런 경험을 먼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그랬으니까, 자, 또 길을 잃었다는 말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나 외로움,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자, 터덜거리며 걸어간 그 길 끝에, 자, 결국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어가 지금 뒤로 왔고 서술어가 맨 뒤로 앞으로 와버렸네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요? 예, 도치법이라고 하죠. 자, 길을 잃고 절망에 빠져갖고 터덜터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끝에 자, 따뜻한 불빛이 비춰주고 있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희망과 위안 내지 어떤 의지가 되어주는 어떤 존재가 되겠죠.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였네요. 자,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자, 아무리 가도 지금 어둠밖에 없는 이런 고난과 슬픔 속에서 자, 누군가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이런 고난과 슬픔, 시련이 닥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그런 것이 얼마나 새로운 발견. 그것이 자,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그다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구나를 새롭게 지금 발견했다 이런 얘기야.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랬으니까. 자, 결국 오두가도 못하는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 겪어본 사람을 알 거다. 자,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 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거대한 산 줄기가 우리를 지금 감싸주는 게 아니라 외려 멀리서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지붕의 불빛들 있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외려 위로와 위안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속입니다. 자, 그런 깊은 그 산속 밤을 맞이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어떤 절망에 빠져 있겠죠. 자, 그런데 멀리서 지금 작은 지붕의 불빛이 보인다면 그 바로 화자에게 또 삶의 위로와 위안을 주겠죠. 또는 자, 큰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 더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용기를 주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도치법 따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먼 곳의 불빛은 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불빛은요, 희망의 불빛은 자, 쉬게 한다는 것은 잠시 내가 그곳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곳에 그냥 있다면 나는 결국 어떻게 해? 앞으로의 희망이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계속 걸어간다면 결국 언젠간 그 불빛을 만나게 되고 결국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희망과 힘을 난 얻게 되겠죠. 자, 오른쪽 핵심 정리 해볼까요? 자, 성격은 사색적이란 말을 씁니다. 깊은 생각에서 우러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지금 시로 옮겨놨고요. 자, 자기 성찰적, 반성적인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고백적인 작품입니다. 자, 주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그것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얘기네요. 자, 도치법을 사용했죠. 자, 그리고 긍정적 시어와 그 다음에 부정적 시어의 의미, 이걸 동그라미 셈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런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긍부정 보면 길을 잃었다는 의미나 그 다음에 밤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는 것이나 밤을 맞이했다는 것은 어떤 시련 내지 절망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는 불빛, 그 다음에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 불빛이 한번 더 나왔죠? 이 불빛은 바로 어떤 삶의 희망이나 위로, 위안을 주는 어떤 존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대조적인 시어들 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이나 작은 지붕들은 자, 희망과 위안, 위로를 주는 긍정적인 의미라면 어둠이나 밤은 고난, 슬픔, 시련 등의 자,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쓰였네요. 자, 다시 이 불빛에 대한 자,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선 희망이나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인 불빛, 반대로 어둠, 고난, 슬픔, 시련의 어떤 여기 닥치게 하는 어둠, 이 상태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대비 내지는 대조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그네는 바로 그 어려운 자, 처지에 놓여 있는 존재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자,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삶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죠? 자, 지금 캄캄한 밤인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이곳에서. 자, 지금 어둠, 지금 산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곳에서 잠시 쉰다면, 자,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할 거야. 하지만 멀리 보이는 이 작은 집의 불빛, 등불을 보면서, 어떻게 불빛을 보면서, 자, 이곳에서 계속 걸어서, 계속 걷게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불빛에 닿을 수가 있겠죠. 자, 아래로 갑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자, 이 작품의 화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 있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죠. 그냥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화자, 뭐 나라는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X. 이 작품에 서로 대조적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었다. 맞죠? 동그라미 세모로 정리해놨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나그네를 감싸주는 거대한 산줄기를 긍정한다고 했는데, 자, 거대한 산줄기보다는 자, 지금 나그네를 계속 걷게 하는 바로 이 불빛 또는 등불. 자, 이 자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자, 이건 X가 되겠네요. 자, 이 작품에서 불빛을 긍정적으로 보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예,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 계속 걷게 해준. 자, 이런 어떤 희망의 불빛이 되니까. 자, 학습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에 대한 화자의 경험과 그 깨달음을 얻은 부분. 자, 여기서 여러분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서 2년으로 깨달음이, 자, 3년에서의 경험이 4년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크게 정리해 놓으세요. 화자의 경험이 결국 바탕으로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1년, 3, 4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먼저 1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 보이는 불빛의 따뜻함을 느꼈대요. 자, 이걸 통해서 어둠 속에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가 되겠구나, 또 희망이 되는구나 했듯, 또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거기에 작은 지붕들의 그 불빛을 보면서 위안이 되어졌대요. 자, 먼 곳에 이 불빛은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위안이 되어주죠. 자, 이번에 가시면, 자, 여기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쉬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보다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런 희망과 힘을,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자, 누군가에게, 자, 시리에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 자,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로 같고요. 자, 밑에, 자, 감상 다지기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감상 마치며 부분인데요. 자, 산속에서라는 작품은, 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힘에 관한 성찰. 자, 깨달음이 어떤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불빛이라는 것은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바로 포용력 있는,
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작품 사연에서 이 불빛의 진정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불빛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 이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지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희망과 힘을 준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 시리에 빠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 이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문학 당의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의정이라는 게 뭐냐면, 당의정. 자, 여러분들 보통 그 약국 같은 데 가면 약을 조제해 줄 때 그 안에 겉에 그 약을 먹으면 입안에 넣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죠. 자, 이것은 실제 어떤 약효하고는 상관없고 그 안에 있는 그 약성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쓴 약. 자, 이 쓴 약성분을 조금 약화시켜주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껍질 같은 것,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캡슐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바로 당의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문학의 즐거움은 알약에 있는 껍질옷, 바로 여기는 겉으로 입혀놓은 당분과 같은 것, 자, 이렇게 보이고, 즉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이치 있죠? 자, 그 심오한 어떤 진리나 의미, 자, 이것이 바로 이 쓴 약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어떤 즐거움을 느끼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교훈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자, 쾌락적 기능과 그 다음에 이 교훈적 기능은, 자,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같이 좀 융합이 되어서, 자, 이게 문학 작품이 함께 쓰이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문학의 기능,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지금 정리하는데요. 자, 인식적 기능은요, 작가가 먼저 나왔네요. 작가가 어떤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새롭게 발견한 결과를 어떤 작품에다 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독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 자, 발견했다. 이것은 바로 이것도 인식적 기능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라도 새롭게 인식이 됐다면, 얘도 마찬가지 바로 인식적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작품 속에 그려진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 어떤 교훈을 얘기하겠네요. 또 어떤 삶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윤리적 기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자,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윤리적 기능 있죠? 자, 이것은, 자, 우리가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2단원 부분 전체 내용 정리 마칩니다.